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진행을 맡은 이미정입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최근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이런 불법 행위들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증시는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달러와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는 더 차고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종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지도 참 중요한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수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까지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유망 종목과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휴대폰 꺼내셔서요.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 이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킹덤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방은 저희 방송 시간인 50분 동안에만 오픈이 되고요.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노란톡방 문도 잠기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저희와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나연지 전문가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기소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연지입니다. 주식에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와 수급을 바탕으로 메가 트렌드 흐름에 맞는 종목들을 발굴 중에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 트렌드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차근차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급도 함께 들어온 영웅주도 제가 골라왔는데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하나씩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또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저희와 꾸준히 함께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영웅주는 어떤 것일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분들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미정입니다. 오늘도 유망 산업을 분석해서 좋은 종목들로 구성해서 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또 유익한 교육 자료까지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꺼내셔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깝게 갖다 대기만 하셔도 저희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킹덤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노란톡방 방송 중에만 열어놓기 때문에요. 5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 노란톡방 문도 잠깁니다.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목표가와 손절가 이런 구체적인 매매 전략 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자료까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주식왕 한 줄 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해외 시장의 흐름부터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노란톡방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벌써 방송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입장을 해주고 계신데요. 너무 반갑고요. 또 봉승아님께서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인증샷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이렇게 인증샷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 넘게 떨어진 4,137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락하면서 12,38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 넘게 급락하면서 33,063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 속에 종목들 중에서도 기술주가 특히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대 약세를 나타냈고요. 또 아마존도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도 4% 넘게 급락했고요. 넷플릭스는 신규 가입자 증가 둔화에 향후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무려 6% 넘게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애플 관련주인 LG이노텍 함께 2% 넘게 내렸고요. BH도 1% 넘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술주는 국내 증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또 미국 증시에서 여행주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이날 델타항공이 2% 넘게 내렸고요. 아메리칸 항공도 3% 넘게 빠졌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항공과 카니발도 각각 3%, 4%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영향을 이어받아서 국내 증시에서도 대한항공이 2%, 또 아시아나항공은 1% 넘게 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9월물 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이렇게 소폭 1% 가까이 0.09% 내리면서 9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스와 정유 관련주들은 다른 이슈가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 중에서 GSE는 무려 14% 넘게 급등했고요. 또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포커스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강한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7% 넘게 상승하면서 108선을 기록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차트 보셔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소폭 빠져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시황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아시아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한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날 일본 증시의 니케이 지수는 전날보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8,452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니케이 지수의 평균 하락폭은 장중 한때 400포인트에 다다르기도 했습니다. 토픽스 지수도 1% 넘게 떨어진 197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전날 미국 증시의 하락세를 이어받아서 약세를 보인 건데요. 연준이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는 의견 속에 이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매도세가 유입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전장보다 소폭 내린 3,276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대만의 자취엔 지수도 1% 가까이 내리면서 15,095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오늘 26일에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 증시는 미국 증시의 하락세에 더해 전력 위기가 가중되면서 오늘장에서 하락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반도체주가 떨어졌는데요. 반면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서 2천억 위안 규모의 특별 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동산주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해외 증시에 이어서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국내 증시는 현지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국내 시장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고강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우려로 인해서 전일 폭락한 미 증시와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가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2,43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달러 강세도 이 지수 하방에 압력을 가했죠. 또 코스피는 전날보다 27.16포인트 내린 2,43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키워가면서 2,440선이 붕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수급을 살펴본다면 기관이 1,314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384억 원, 또 10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본다면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2.45포인트 내려간 78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또한 이 789.95에서 출발해 낙폭을 점점 더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63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고요. 또 반면에 외국인이 206억 원, 개인이 380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70원 오르면서 1,345.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연준이 고강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국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예상보다 매파적인 입장을 내비칠 가능성에 대해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더불어 달러 강세도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45.50원이란 연고점을 새롭게 썼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지 전문가님께서 국내 증시 시황까지 한번 준비해 주셨는데요. 환율이 빨리 안정세를 찾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섹터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 전문가님께서 살펴보신 포커스 종목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LED 관련주들을 조금 눈여겨봤는데요. LED가 2027년까지 형광등을 퇴출하고 또 LED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형광등을 2027년까지 퇴출하는 방안을 이달 중 행정 예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형광등의 최저 소비 효율 기준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올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면 1,300만 개 정도의 형광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7년에는 사실상 LED만 사용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들에 LED 관련주인 우리엔터프라이즈, 금호전기, 우리바이오, 우리 ENL 등 일부 LED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이미 우리 생활에서는 등을 LED로 바꾸어 오고 있죠. 전력 사용량 등을 비교했을 때도 LED가 훨씬 더 효율적인 상황인데요. 형광등을 LED로 모두 교체했을 때 5,000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LED로 바꾸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미. 또 자동차의 램프 또한 더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장점 등을 이유로 LED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세 종류의 형광등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판매량이 적은 것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는 오늘 이러한 섹터 가운데서도 우리바이오를 가장 유망하게 봤습니다. 우리바이오 먼저 차트 띄워볼게요. 네, 우리바이오를 가장 유망하게 봤는데 우선 이평선을 살펴본다면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이 조금 마주하고 닿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이 LED 관련주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 네, 오늘 금융투자의 수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들어온다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 좀 더 괜찮게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진입하는 것에 단기적인 이슈가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또 LED로의 전환 정책이 좀 더 명확하게 정해진다면 주가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포커스 종목 우리바이오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오늘 살펴본 포커스 종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 및 조선 기자재 관련주를 눈여겨봤는데요. 오늘 조선 테마가 초대형 유조선 VLCC 비중 감소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조선사 저가 수주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초대형 유조선 신조 주문이 지난 13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한국의 조선사들은 수주 잔고 중에서 VLCC 비중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글로벌 VLCC 시장을 주도해온 한국의 조선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건조에 집중하면서 선주들이 배를 만들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VLCC의 건조 계약이 중단된 이유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LNG 운반선의 인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대형 조선 3사에는 수익성이 더 좋은 LNG 운반선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인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세진중공업, KSP, 또 STX 엔진 등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포커스 종목으로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현대미포조선이란 종목은 제가 지난달이었나? 그때 방송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으로 수익을 봤던 건데요. 이 현대미포조선 오늘 다시 포커스 종목으로 들고 와봤는데 중형 선박은 건조 부문에서 세계 수준의 업체로 성장했고요. 또 LPG와 에틸렌 운반선 등 고부가 특수 선박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입니다. 2분기에는 환율 상승 효과가 부정적인 요인을 상쇄하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2분기 기준으로 신규 수주는 22억 달러로 2022년 연간 목표인 36억 달러 대비해서 무려 62%를 달성 중입니다. 또 수주 잔고 또한 76억 달러로 2년 이상의 일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 또한 9,35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 6.8%, 또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29.4%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조 물량이 증가하고 또 소형의 LPG선, 그리고 고사양 피더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영업이익은 66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했을 때 적자 폭이 축소됐습니다.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강제 가격 인상 등의 적자를 지속했지만 환율 상승 효과로 해당 영향을 만회했습니다. 러시아 관련한 비용 이슈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하반기에는 영업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상반기까지 수주 잔고에서 LPG선과 피더 컨테이너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향후에는 MR탱커가 신규 수주를 책임질 여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는 다수의 PC탱커 수유주 계약건이 확인되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시황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긍정적일 전망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오늘 무려 4%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고가로는 5%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이 현대미포조선 주가 차트를 봤을 때 지난달 15일 이후에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5일 이평선을 따라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현황을 봤을 때도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 현황은 파란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번 달 내내 순매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래량도 살펴봤을 때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단기간으로 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오늘 포커스 종목으로 현대미포조선을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매일매일 이렇게 중요한 이슈와 시황에 대해서 설명들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여기 이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저희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킹덤 이렇게 검색만 해주셔도 저희 주식왕 킹덤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하십니다. 간혹 계속해서 저희 노란톡방에 광고 메시지로 방 이동에 대한 내용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방 이동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방송 시간 약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수익률 대결 종목 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 주시강 수익률 대결 규칙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규칙 소개는 현지 전문가님께서 해주십니다. 네, 주식왕 퀸덤의 수익률 대결과 포트폴리오 운용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들은 각각 TV방송에서 다음 방송까지 유망 종목을 TV방송에서 설명하고 그 종목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방송은 월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월요일 방송의 경우 단기 매매 형식으로 종목의 당일 최대 상승률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합니다. 화요일 방송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다음 주 방송까지 종목 수익률을 산정하여 발표하는데요. 단 단기 매매 종목이더라도 보유한 상태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개 종목은 TV방송에서 모든 가격 전략을 공개하고 히든 종목의 경우 노란톡방에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운영합니다. 단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익률 산정 시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이 되며 주식왕 퀸덤 공식 포트폴리오는 최대 12종목으로 구성합니다. 여섯 번째로 수익률 승자의 경우 TV방송에서 진행을 맡게 되고요. 다음으로 수익률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교육을 준비해 다음 방송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대결 규칙 소개까지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저희 현재 보유 종목 리뷰 시간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노란톡방 지금 신한 어피치님께서 이렇게 방송 시청 인증샷 예쁘게 올려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또 헤스티아님께서도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 의견 남겨주셨는데 계속해서 노란톡방 실시간으로 확인할 테니까요. 많은 의견 그리고 또 시청 인증샷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유 수익률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TV방송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수익 실현하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진입했던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최고가 기준으로는 다 빨간불을 켰지만 수익률 전체 수익률로 보자면 아직 또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보유 종목 중에서 LX 인터내셔널이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이 LX 인터내셔널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난 17일에 신규 진입한 종목인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는 10%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5일 이동 평균선을 따라서 단기간에 4만 원 선까지 더 돌파해서 올라갈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이번 주 안에 모든 물량 매도할 계획이고요. 그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로봇 관련주인 로보티즈 오늘도 장중에 이렇게 4%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마감했을 때는 2%대 수익률 나타내면서 상승분 소폭 반납했습니다. 제가 TV방송에서 계속 지금 로봇 관련주를 몇 번이나 들고 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로봇 관련주로 몇 번째 수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로보티즈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늘은 음봉으로 장을 마감했지만 단기간에 다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홀딩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현지 전문가님의 보유 종목 리뷰도 함께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지난 리뷰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제외하고 또 오늘, 어제 새롭게 편입한 종목들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언급한 포스코케미컬과 JYP 엔터인데요. 먼저 포스코케미컬은 오늘의 하락장에서도 1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포스코케미컬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1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상황에서 오늘은 조금 수급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네, 이렇게 보시면 11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신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보유 상태를 유지할 상태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YP 엔터인데요. JYP 엔터의 경우 오늘도 기관의 수급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지금 4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3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고 기대되는 종목인 만큼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지 전문가님의 보유 종목 리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수익률 레이스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화면 하단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저희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킹덤 이렇게 검색해 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만 오픈이 되고요.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노란톡방도 닫히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수익률 현황 소개해 드렸을 때 봤듯이 계속해서 저희 종목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노란톡방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왕 종목 옥타곤 시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현지 전문가님께서 가져온 유망 종목과 히든 종목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공개 종목과 히든 종목은 또 어떤 것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공개 종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공개 종목으로 가지고 온 건 바로 건설주인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정유화학플랜트공사와 삼성전자 등 그룹 내 설비투자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강세에 따라서 플랜트 수주가 급증했고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서 마진이 개선되기도 했고 국내외 설비투자 확대 등 호재가 많은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화공플랜트와 비화공플랜트 부문의 실적이 함께 개선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볼 만한데요. 특히 화공플랜트의 성장세가 주목해볼 만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 수주가 줄을 잇고 있는 건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 FEED, 기본 설계부터 설계 조달 시공인 EPC까지 전략이 주요하면서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와 EPC를 동시에 수주하기 때문에 사업 효율성이 높고 또 수주 가능성도 커지는 건데요. 지난 5월 텍사스 액화 천연가스 최종 투자 결정 전 설계를 따낸 것에 이어서 7월 말레이시아에서 약 8,900억 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를 수주했는데요. 이 말레이시아 수주가 피드 투 EPC 전략으로 진행된 케이스였습니다. 멕시코에서 발주한 총 4조 5천억 원 규모의 이 도스포가스 정유 프로젝트 수주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사례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2조 2,500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건설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그룹 등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설비 신설, 증설 또한 우리 건설사들의 참여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기업 분석을 살펴본다면요. 기업 분석, 먼저 매출액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4분기의 예상치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 다 기업 분석 살펴봤을 때 좋은 상황입니다. 또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본다면 전저점이었던 18,000원대 이후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2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25,000원 선까지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전고점이었던 27,000원 선까지도 꾸준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 지금 잠시만요.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인의 수급 이틀 연속으로 들어왔고요. 기관에서도 주목할 볼 만한 건 연기금의 수급인데요. 연기금의 수급도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연일 계속해서 연기금의 수급도 들어오는 만큼 다른 기관의 수급에 비해 이 연기금의 수급이 좀 크게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공개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히든 종목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것은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2차 전지 및 전자소재용 장비 제조 무역 업체입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크게 들어와서 제가 또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2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SK온 포드 합작사 블루오벌 향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블루오벌의 테네시, 켄터키 31개 라인을 환산한 금액은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올해 SK온 2반차 공장의 총 11개 라인에서 전극 공정 수주 금액은 약 1,8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LG엔솔의 GM2 테네시, GM3 미시간과 삼성 SDI의 인디애나 그리고 주요 중국 업체들의 장비 발주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과 고객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지 전문가님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들고 와 주셨는데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 하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직 노란톡방이 조용하거든요. 힌트를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힌트 우선 세 글자입니다. 아, 세 글자. 세 네. 글자여도 사실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면 세 글자 힌트로 맞추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딱 리스트가 띄워주셨어요. 이렇게 세 나왔는데 글자, 세 글자가 지금 세 개가 세 있네요. 개네요. 세 글자가 세 세 개. 개여서 네. 네. 그 확률이 중에서 줄어들었고. 두 개로 줄여본다면 영어는 아닙니다. 아, 영어는 아니면 이제 50% 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네. PNT 아니면 엔시스 둘 중에 하나겠네요. 네, 잠자는 어피님께서 세 글자 어렵다고 하시고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틀렸습니다. 네, 정답이 아니라고 하셔서요. 지금 노란톡방 안에는 종목명이 뭔지가 공개가 됐고요. 그쵸. 네.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이제 50% 확률로 이게 틀렸으니까 다른 그쵸. 하나인 걸 아시겠죠? 네, 이 종목명 노란톡방 회원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현지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해 주실 거니까요. 화면 하단에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들고 온 종목들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개 종목으로 동국 SNC를 들고 와 봤습니다. 이 동국 SNC는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데요. 풍력, 금속, 구조재와 건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사업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또 건설 부문, 철강 부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증가한 1,86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1% 늘어난 11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풍력타워 매출이 8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급증한 게 호실적의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풍력타워 부문은 전년 3분기부터 지속된 영업 정자를 마감하고 이번 분기부터는 7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는데요. 경쟁사 대비해서 낮은 반덤핑 관세 부과로 미국향 타워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타워의 연간 매출액은 지난해 636억 원에서 올해 1,756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해당 법안에는 풍력에 대한 중장기 보조금 세액 공제에 대한 지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2024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는 업체들이 고용 기준을 준수하면 기존 보조금 대비해서 높은 지원을 받고 또 2025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제도로 일원화돼서 2032년까지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해상풍력 타워 신공장 완공 시 국내를 비롯해서 일본과 호주 그리고 캘리포니아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동국 SNC는 국내 풍력 고정가격 입찰제 도입에 대한 혜택도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국내 타워 매출액은 연간 수십억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2, 3년 내에는 수백억 원 단위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들어서는 국내 한림 해상풍력향 타워와 또 일본의 육상풍력욕 타워가 약 300억 원을 수주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물량들은 대부분 내년에 납품될 예정이어서 올해 수주 물량을 감안했을 때도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제가 이 동국 SNC의 차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오늘은 2%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했고요. 뭐 장중에는 4%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는 이렇게 5일, 10일 이렇게 정배열로 예쁘게 차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수급 현황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동국 S&C의 수급 현황 봤을 때 오늘 기관의 수급이 이틀 연속 들어왔고요. 또 연기금은 이번 달 내내 그냥 꾸준히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래량도 봤을 때 이렇게 100만 단위로 이렇게 높은 거래량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동국 S&C 오늘 공개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들고 온 히든 종목까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은 항공우주 관련주이자 또 조선 관련주입니다. 강제가격 안정화와 고사양 선박 매출 증가로 인해서 하반기에 조선 부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해양 부문은 매출액이 본격화되는 내년쯤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기도 하고요. 또 엔진기계 부문에서는 높은 수익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주 선가의 수혜로 경쟁 대형 조선 업체들과 대비해서 빠른 흑자 전환 시점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수급 현황을 살펴봤더니 외국인과 기관이 유입된 걸 확인을 했고요. 또 차트는 이 종목도 정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꾸준하게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라고 바라봐서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조선 관련주 들고 와봤습니다. 저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조선 관련주를 들고 와봤는데 네. 지금 노란톡방에도 시청자분들께서 아직 정답을 맞춰주지 못하고 계시는데 조선주 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항공 우주까지 관련됐다? 네, 항공 우주도 관련돼 있고 조선도 관련돼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범위가 좁아지겠죠? 그래도 관심이 없는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줄이자면 중공업이 들어갑니다. 그럼 3개로 줄일 수 있네요. 3분의 1 확률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힌트가 있을까요? 또 앞에 힌트를 드리자면 대기업이 들어가죠. 대기업이요? 네. 그러면 그러게 3개 다 대기업 아닌가? 대기업이면 그 좀 중에서도 큰 대기업인가요? 더 큰 대기업인데 아직도 노란톡방이 아니 조용합니다. 큰 대기업이면 네. 삼성중공업인가요? 삼성중공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헤스티아님께서 헤스티아님께서 지금 정답을 앞글자 네, 이 앞글자만 대기업을 딱 올려주셨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네, 중공업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 기업을 맞춰주셨어요. 헤스티아님께서는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정답이에요? 네, 정답입니다. 지금 이모티콘이 소리 지르고 있는 이모티콘 올려주셨거든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맞아요, 너무 정답이 딱 공개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노란톡방 귀엽지만 공개해드릴 수 없고 지금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저희 종목명 뭔지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꺼내셔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 화면 하단의 QR코드에 가깝게 갖다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한 킹덤 이렇게 5글자만 검색해 주셔도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방송 시간 10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갛게 만드실 수 없기 때문에요. 무료로 저희가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매 전략 다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수익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히든 종목, 공개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교육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는 현지 전문가님께서 교육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 교육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 자료는 단타 매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주식에서 단타 매매란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초단타 매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시간 단위나 분 단위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단타 매매는 잘만 노리면 수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고요. 또 높은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높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함께 따릅니다. 또 자칫하면 수수료를 자주 내야 해서 수익률이 낮지만 수수료 비용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타 기법의 종류 중에서는 4가지로 먼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극초 단타 거래란 마이크로초에서 밀리초 단위로 거래하는 방식인데요. 거래 특성상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터에 알고리즘을 입력을 시켜서 조건에 맞으면 거래가 되는 방식입니다. 또 스캘핑이란 하루에 매우 많은 거래를 하며 또 매수 후에는 몇 분, 또 빠르면 몇 초 안에 팔아서 차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에 여러 번 매매를 하되 스캘핑보다 낮은 정도의 매매 빈도를 뜻하는 건데요. 여기까지가 당일 단타 매매에 속합니다. 또 이어서 스윙 트레이딩은 단타 매매 중에서 하루를 넘겨서 보유하되 중장기 투자만큼 오래 보유하지는 않는 매매로 평균 2일에서 7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이어서 단타 매매의 조건 5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신의 원칙을 바탕으로 종목별 비중을 조절하는 건데요. 하나의 종목만 가지고 단타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목의 기회를 엿보다가 자신이 확신하는 만큼 비중을 설정하고 또 복수의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때 실시간 호재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처음 설정했던 투자 비중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2번째, 하락했을 때에도 원칙에 따른 손절매를 하는 건데요.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더라도 시장이 항상 변하고 또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텐데요. 누구나 그렇듯이 손해를 본다는 걸 알면서도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손절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매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걸 명심하시고요. 원칙에 따라서 손절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3번째로는 목표했던 만큼 수익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건데요. 손절과 마찬가지로 처음 계획했던 목표가를 달성했다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방의 깊이를 고려하기보다는 목표하는 바를 얻었기 때문에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고요. 4번째로는 매수와 매도할 때 시간과 기회 비용을 정확하게 고려하는 건데요. 하루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은 한정적이지만 시장은 마감 시간까지 열려 있지만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장 초반과 막판의 승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 예산을 승률이 높은 시간에 베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는 방법인데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시장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그 종목이 상승할 확률은 100%가 아닌 70에서 80%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항상 분할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확신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한다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익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종목 선정인데요. 하루 거래량이 높고 인기 테마의 업종일수록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높은 종목 보시고 싶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수익률 높은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육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현지 전문가님께서 교육 준비해 주실 시간인데요. 혹시 어떤 교육 준비할지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저 아직 어떤 내용을 할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또 의정 전문가님이 오늘 단타로 이렇게 교육을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뭘 해야 할지 좀 부담이 되네요. 네, 제가 단타로 했으니까 뭐 중장기. 중장기로 그렇죠. 저희가 또 중장기랑 단타 종목 모두 둘 다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볼까 준비는 해보겠습니다. 네, 현지 전문가님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교육으로 준비해 오실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소감 한번 가져보는 시간
네, 가져볼게요. 맞아요. 근데 또 저희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중장기 종목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요즘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되는데 중장기 종목보다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는 이슈, 수급 이런 거 잘 확인하시고 또 종목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방금 전에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앞으로 이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담은 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하락하긴 했다고 합니다. 8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정점이 다가온 건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 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우려도 되기도 하는데요. 또 주유소를 가보면 휘발유 값이 내렸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생활하는데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루빨리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현지 전문가님 말씀처럼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혀서 또 안정을 찾기를 바라고요. 또 사실 저희 방송이 월요일과 화요일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내 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제 저희가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그렇죠. 네,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저희 둘 다 두 자릿수 수익률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장 속에서도 어떻게 종목 대응하실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꺼내셔서요.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가깝게 갖다 대기만 하셔도요. 저희 노란톡방에 참여가 가능하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한 킹덤 이렇게 5글자만 검색을 하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노란톡방 실시간으로 봤더니 지금 광고가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방이동 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노란톡방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절대 방이동 같은 거 하지 않으니까요. 네,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 노란톡방 안에서 그 광고 메시지 주의해 주시고요. 그냥 따라 안 가시고 그냥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평소에도 저희가요, 아침에는 시황 자료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뭐 오전에는 뭐 국내 증시 장중 시황 또 마감 시황까지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구체적인 뭐 매매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 다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이 계속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방송 시간 이제 얼마 남지 4분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아까 현지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좋은 종목들로 발굴해 오고 있으니까요. 평소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의 매매 전략 그리고 유익한 시황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최근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이런 불법 행위들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힘든 장이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다시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